안녕하세요. 투더리군TV입니다. 치킨 시켰는데 닭이 작아진 것 같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착각이 아니에요. 국내 치킨이 이번 달부터 닭다리살 순살 중량을 800g에서 700g으로 줄였거든요. 가격은 단 한 푼도 안 바꿨는데요. 근데 이게 국내 치킨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촌치킨도 지난해 9월에 똑같은 시도를 했고, 과자 봉지는 이미 절반이 공기고 두루마리 휴지는 어느 날부터 슬그머니 짧아졌어요. 기업들이 가격표는 그대로 두고 내용물을 살짝 빼는 마술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투더리군TV에서는 이 마술의 정체를 파헤치고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소비자까지 얽힌 더 큰 그림을 이야기해 볼 거예요. 먼저 국내 치킨이 처한 상황부터 이해해봐야 해요. 2025년 겨울부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을 강타했어요. 육용종계 30만 마리 이상이 살처분됐고 닭을 키우는 기반 자체가 흔들렸죠. 공급이 줄어드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2026년 6월 기준으로 6개 1kg 가격이 약 6,683원인데 이건 1년 전보다 17% 이상 오른 숫자예요. 여기에 중동 지역 분쟁으로 물류비까지 폭등했어요. 호르무즈 해역 봉쇄 여파로 유가가 오르면서 냉동 냉장 운송 비용이 치솟았고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까지 덩달아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원가가 올랐으니 가격을 올리면 되지 않냐고요. 치킨 빅3라 불리는 BBQ, BHC, 교촌치킨은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맞춰 가격을 동결하고 있어요. 프랜차이즈 치킨 한 마리 가격이 2만 원을 넘어간 뒤로 소비자들의 저항감도 커졌거든요. 가격을 올리면 배달앱 노출이 줄고 소비자가 떠나고 가맹점주가 항의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기업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꺼내드는 카드가 대체로 세 가지예요. 가격 인상, 원료 대체, 그리고 제공량 조정이에요. 저도 외식업체에서 원가 관리를 해봤는데 비용 압박이 커지면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고르는 건 거의 공식처럼 돼 있어요. 국내 치킨은 이번에 세 번째 카드를 꺼낸 거예요. 원료 대체, 그러니까 국내산 닭 대신 수입산을 쓰거나 부위를 바꾸는 방법은 단기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품질이 달라지면 소비자가 금방 알아채요. 매번 대체 원료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찾았다 해도 그게 또 다른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기업 입장에서 슈링크플레이션은 가장 들키기 어려운 카드처럼 보이는 거죠.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영어로 줄어든다는 뜻의 슈링크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인데요. 가격표는 그대로 두고 내용물을 슬쩍 줄이는 방식으로 실질 가격을 올리는 전략을 말해요. 과자 봉지의 공기가 절반인 건 이미 익숙하고 두루마리 휴지의 길이가 어느 날부터 조금 짧아진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소비자가 눈치채기 어렵다는 걸 기업들이 알고 있는 거죠. 실제로 교촌치킨이 중량 조정을 했다가 소비자 반발로 한 달도 안 돼 원상 복구한 게 그 증거예요. 들키면 역풍이고 안 들키면 이익이 되는 구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좀 다른 질문이 생겼어요. 왜 기업들은 항상 원가가 오른 그 항목에만 집중할까요? 닭 가격이 올랐으면 닭을 줄이거나 닭을 싸게 사거나 닭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하지만 회사 전체 손익구조를 펼쳐놓고 보면 원가만이 비용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광고비를 예로 들어볼게요. 기존의 TV 광고에 쓰던 예산을 SNS 콘텐츠로 전환하면 같은 효과를 훨씬 낮은 비용으로 낼 수 있어요. 요즘은 유튜브 쇼츠 하나가 30초 광고보다 더 많이 퍼지는 시대잖아요. 인건비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피크타임과 비피크타임의 인력 배치를 다시 설계하면 불필요한 초과 근무를 줄일 수 있어요. 매출 자체를 키우는 방법도 있어요. 충성 고객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거나 사이드 메뉴로 객단가를 올리는 전략이요. 이게 바로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의 차이예요. 원가 절감은 문제가 생긴 항목 하나의 숫자만 줄이는 거고 생산성 향상은 회사 전체 손익표를 펼쳐놓고 아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찾는 거예요. 닭 100g을 줄이기 전에 광고비 100만 원을 먼저 살펴봤더라면 어땠을까요? 치킨 장사를 잘하는 비결은 닭의 무게에 있지 않아요. 소비자가 치킨 한 마리에 2만 원을 내는 건 닭고기 600g의 단백질 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둘러앉는
저녁 한 끼의 기분을 사는 거고, 퇴근 후 맥주 한 캔과 함께 먹는 작은 위로를 사는 거예요. 그 경험의 가치를 지키는 게 브랜드의 역할인데, 닭 100g을 줄이는 순간 그 경험에 금이 가는 거죠. 맛이 제일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다시 찾게 만드는 건 맛 하나만이 아니에요. 푸짐하다는 느낌, 빠른 배달, 친절한 서비스, 가끔 날아오는 할인 쿠폰 한 장까지 전부 포함된 거예요. 위기가 오면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게 사업가의 눈이고, 당장 원가 하나 줄여서 이익을 챙기는 게 장사꾼의 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이 문제가 정말 기업만의 잘못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기업, 국가, 소비자, 이 세 주체가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슈링크플레이션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먼저 국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프랜차이즈 가격 인상을 억누르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해요. 서민 경제를 지키려는 의도는 알겠어요. 하지만 기업의 팔만 비틀고 뒷단은 나 몰라라 하면 기업은 결국 다른 구멍을 찾게 돼 있어요. 그 구멍이 슈링크플레이션이고, 소비자가 결국 더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정부가 가격을 억누르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함께 내놓아야 해요.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빠른 지원, 사료비나 물류비 부담을 줄이는 구조적 개입, 그리고 슈링크플레이션 자체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만드는 중량 표시 의무화 강화가 필요해요. 가격은 못 올리게 하면서 대안은 제공하지 않는 정책은 절반짜리 정책이에요. 소비자 이야기도 해야겠어요. 닭이 작아진 걸 알면서도 그냥 시키는 건 소비자가 그 선택을 용인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무기를 갖고 있는데 쓰지 않는 셈이죠. 중량 조정이 공지됐다면 그 사실을 확인하고 기업에 항의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브랜드로 옮기는 게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신호예요. 교촌치킨이 중량 조정을 한 달 만에 철회한 건 소비자 반발 때문이었어요. 소비자의 목소리가 실제로 기업의 결정을 바꾼 거예요. 슈링크플레이션에 분노하면서도 다음날 똑같은 치킨을 시킨다면 기업은 그 분노를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를 받는 거예요. 동시에 소비자도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닭 가격이 17% 오른 시장에서 치킨 가격은 영원히 동결될 수 없어요. 합리적인 가격 인상은 받아들이되 그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게 성숙한 소비자의 태도예요. 기업이 어떤 이유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공개하게 만드는 힘은 결국 소비자에게 있거든요. 결국 이 이야기는 치킨 100g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업은 눈앞의 원가 하나만 보지 말고 회사 전체를 넓게 바라봐야 하고, 국가는 가격 통제라는 손쉬운 카드 하나만 쥐지 말고 산업 전체를 지탱할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소비자는 불만을 댓글로만 남기지 말고 지갑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치킨 박스를 열었을 때 닭이 가득 차 있는 경험, 그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업과 국가와 소비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때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다음번에 치킨을 시킬 때 박스 안에 닭이 몇 조각인지 한 번쯤 세어보세요. 그 숫자가 지금 이 사회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투더리군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투더리군TV는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